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이 수련 방법을 말하는 것보다도 뭐 이런저런 도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를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보이는 세계, 이제 도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정치적 이런 사건들,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 이걸 한번 그 도인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비치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저는 전형적인 수구 꼴통, 쉽게 말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역 대령이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데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문제, 그 전쟁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제 전공이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제가 석사를 연세대학에서 외교 안보를 전공을 하고 박사만 이제 도를 전공을 했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 우파,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성향들, 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뭐 당연히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게 그렇고 몸으로 체험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한쪽 시선을 한쪽으로만 딱 돌려서 이렇게 본다거나 또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서 본다든가, 오른쪽 눈으로 보면은 우파고, 그래서 이 좌나 우나, 옛날엔 좌익 우익이란 말을 썼는데 그 익이란 말은 날개란 소리죠. 왼쪽 날개나 오른쪽 날개나 두 날개가 있어야 이제 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에서는 이쪽 시선이나 이쪽 시선이나 다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도의 눈에서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이 이 지구별 여행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생각 에너지에 잡다한 좌측 우측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 에너지를 영혼의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구별 여행의 목표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결국 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상대가 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하나의 게임이거든요. 좋게 이야기해서 게임이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근데 이 싸움에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람과 1대1로 맞붙는 이 싸움을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여러분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길거리 싸움꾼이 이길까요? 이게 몸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무도를 한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전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면은 길거리 싸움꾼이 이깁니다. 왜? 길거리 싸움꾼은요, 어떤 싸움을 하면 법칙이 없거든요. 통상 이제 무도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격하지 말라, 뭐 급소는 차면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게임 규칙이 있는데, 길거리 싸움꾼들한테 게임 규칙이 없어요. 그냥 이마로 받고 이빨로 물어 뜯고 손으로 불알 잡고 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목적 자체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정정당당이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익과 우익의 게임, 소위 좌파 우파의 싸움을 보면은 꼭 무도자하고 길거리 싸움꾼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게임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물어뜯고 손으로 불알 잡고 급소를 조지고 이빨로 막 박치기 하거나 무시하게들이 조지거든요. 여기에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파도 전문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사회에 대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싸움, 본격적으로 전문 싸움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수구 꼴통파가 바라볼 때는 전문 싸움꾼이 없다는 소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좌파가 갖고 있는 주 특징은 인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공산당 이론은 계급 독재라고 이름 붙이진 삶의 방식을 공산당 이론으로 접목을 시켜서 많은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술법을 쓰는데, 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생존의 에너지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인간을 도구화하는 데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한 몸의 보존이거든요. 몸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생존의 수단으로서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소위 이념이라는 내용을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일이 있지만,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런 것들은 생존의 방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념을 썼지, 공산주의 자유주의 생기고 그걸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이념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가장 큰 절대적인 목적인 먹이활동, 우리 이걸 경제라 그러잖아요. 원래 경제란 용어가 경세재민, 그 세상을 경영하고 민을 다스린다 하는 이 내용이 경세재민입니다. 다분히 정치 권력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정치 권력적인 용어의 경제를 인간 개개인의 통치 수단으로서 삼기 위해 가지고 이 인간을 갖다가 조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것이 이 전체주의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저 중세 봉건 시대에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이들을 부르는 사람이 성 안에서 부르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부르주아라 그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라 그랬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영주를 보좌하는 권력자들, 각종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숫자가 적고, 성 밖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사람의 숫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프롤레타리아,
이게 지금 옛날 그 사회를 갖다가 바라보는 이 눈을 그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세운 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인데 뭐 당연히 이제 칼막스란 친구가 어떤 인간에 대한 연구를 조작을 했던 엥겔스의 이 철학을 도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혁명의 방법론은 계급 독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인간은 자기의 역할 극이 있고 그 역할에 따른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 그걸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불평등 이론입니다. 이렇게. 근데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이 개념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전부 다 쏙쏙 머리에 들어오고 자기 처지하고 비유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맞는 세상이구나, 내가 프롤레타리아 그러구나,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이라는 거죠. 이게 이를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떼거지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편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획득하고 하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이론인데, 이게 이제 뭐 공산주의 이론에 가면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사회주의가 되었다가 사회주의가 다시 공산주의를 간다는 이제 차근차근 이런 사회 이념의 역사 발전의 변정법적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200년 전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이론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라왔던 이 과정들하고 쭉쭉 바뀌면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제 길거리에서 싸움하던 전문 싸움꾼들인데, 이 전문 싸움꾼들이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별로 개념이 없어요. 전형적인 길거리 싸움꾼들입니다. 이게. 길거리 싸움꾼들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때 게임 규칙을 전혀 중시하지 않거든요. 그 우리나라 지금 법치국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과 헌법, 법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싸움하는 데는 이제 게임 규칙과 동일한 건데, 이게 헌법, 법률이 그들에게는 그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문 싸움꾼한테 무슨 이기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제가 바라볼 때는요, 이 땅에서 몸의 만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성장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동물적 속성, 어떻게 하든 잡아서 먹고 이겨야 한다는 이 속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천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리고 천벌 받는다는 하늘에 벌이 있고 하늘에 마음이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누구 마음이냐?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싸움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요, 자기 몸에 독을 품지 않으면은 절대 바깥으로 독을 내뿜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속으로 독을 확 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독을 품고 상대에게 내뿜죠. 근데 웃기게 하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을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라는 소리는 제 처음부터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이게 전제가 돼야만이 글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거기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던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 도를 그랬잖아요. 그 덕지덕지 달라붙는 때가 뭐냐? 이게 상대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각종 수단들, 욕심들 이게 다 붙어 있는 걸 때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맑고 순수한 마음, 이걸 양심이라 그러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창조의 에너지를 그 안에 다 품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은 하단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중단전 기가 장하게 한다. 하단전 중심은 정을 충만하게 한다. 이 중단전은 기를 장하게 한다. 상단전은 신을 밝게 한다. 정충기장, 신명화학, 이수련 과정을 제가 하지만은 기장의 문제, 마음을 넓고 크게 가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식 에너지에 있어가지고 무한 창조 영역에, 무의식의 영역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이 도의 목적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길거리 싸움꾼들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몸의 만족도를 갖기 위한 동물적 에너지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맑은 양식 위에 덕지 쌓여있는 때가 쌓이면 쌓을수록 이게 굳어지거든요. 이 굳어지면 밑에 있는 이쪽 에너지 양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요 자체가 하나의 혼 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혼을 할 때 영혼백은 다르거든요. 영은 맑고 순수한 에너지고 혼은 그 위에 덕지덕지 갖다 붙은 때고 백은 그 때가 만드는데 몸을 갖다가 영혼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혼백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혼백이라고 날아가는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혼비백산한다. 그 날아간 이 혼이 나중에 근데 귀신 덩어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타락시키는 것이 이런 길거리 싸움꾼들이 받는 벌입니다. 이게. 그리고 천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좌익들 하는 대로 버려두라.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벌하게 될 것이다. 왜? 이게 도리거든요. 도의 이치거든요. 도의 이치상에 보면은 인간의 에너지가 신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 하는 제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귀신이 되는 것은 혼 껍데기가 둘러싸여 가지고 그 껍데기가 흩어지지 못하고 뭉쳐다니는 게 귀신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 혼비백산 중에 혼이 흩어진다. 안 흩어져요. 흩어지지 않는 이 혼덩어리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양심을 팔아먹고 그 양심이 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좌익들의 길거리 싸움꾼 건성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벌합니다. 물론 자기는 안 그렇다 그러겠죠. 무슨 소리 네가 뭘 안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가는 길이 그냥 웃죠. 제 사관학교 나온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열심히 강화문에 나오고 데모하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애국주의를 가야 된다. 999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지들끼리 뭉쳐야 한다. 여러 가지 주옥이 있지만은 저는 잘 안 나갑니다. 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혹자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 구제해야 된다.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의 예정을 충실히 밟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정점에 갔다가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체험은 보통 사람으로 하기 힘들죠. 영혼의 성장 면에서 본다면 아주 축복받을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이 일 해봤다 저 일 해봤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영혼은 성장이 훨씬 커집니다. 좌익 싸움꾼들은 싸움하는 경험밖에 없죠. 우익은 내 자신의 행복을 건드리지 않는 놈한테는 복지 안동 탁 엎드려가지고 눈을만 뱅글뱅글 돌리는 이 비겁함인데 뻔뻔하면 양심이 없음이고 비겁하면 용기가 없음이죠.
근데 이 둘 다는 누구를 탓할 거 없이 자기 자신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의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영혼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영혼을 말아먹을까요? 우리 그걸 놓고 있으면은 이 세상 변화 적응만 하면 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적응력이거든요. 어떤 곳에 갖다 붙인다도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기 때문에 이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지구상의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살 수 있고 뭘 먹어도 살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 방법 이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앞으로의 세상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영성의 시대 이전에 다가오는 4차 산업 AI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를 통해서 기억에 저장했던 이 과거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미래의 꿈을 펼치는 세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철저하게 적응과 비적응의 이 시스템만 남게 될 것인데 준비를 해야죠. 어쨌든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좌익과 우익의 싸움의 결론은 거저 허용하라. 뭘 하든지 돌아. 이쪽 싸움을 하든 저쪽 싸움을 하든 그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게임에 규칙이 없고 룰이 없이 다가가는 이 껍데기의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벌한다. 천벌이라고 한다. 그냥 버려두면은 알아서 깨진다. 오늘은 세상 이야기로 요걸로서 한번 도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도란도란 도담 제1편이었습니다.